반갑습니다. 전번 동영상을 통해서 D램의 기본 개념과 D램의 구조, 이런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D램이라는 그 IC가 어떻게 정보를 읽고 쓰고 또 기억할 수 있는지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램이라는 메모리 집적 회로에 그 D램 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셀 지역이라는 대부분의 MOSFET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하나의 원비트를 저장하는 기본이 되는 단위 장소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셀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모스펫과 하나의 캐패시터, 즉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N모스펫 트랜지스터와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전류가 인가되면 캐패시터에 충전이 되느냐 또는 방전된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 D램 셀이 1이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는 0이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메모리 셀은 이러한 그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연결된 캐패시터의 조합이 무수히 많은 행과 열로 배열된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게이트 쪽에 바이어스 라인을 일로 연결한 이러한 그 인터커넥트 배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선을 우리는 워드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구동전압을 드레인 쪽에 인가하기 위한 이 구동부를 종으로 연결한 인터커넥트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라인을 비트 라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셀의 입장에서 보면 워드 라인의 특정 주소에 해당하는 N모스펫에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온 상태로 바뀐다고 얘기했고요. 이때 동시에 이 주소에 해당하는 비트 라인에 우리가 구동 전압이 적절하게 인가가 되면 이 N모스펫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흐른 전류를 통해서 연결된 캐패시터에는 전하가 보존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장되게 되고요. 이 저장된 전하가 존재할 때 우리는 1이라는 상태로 이 셀은 정보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메모리 셀의 입장에서 하나의 원비트의 정보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는지 또는 어떻게 지우는지 그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D램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의 N모스펫과 시리즈로 연결된 캐패시터의 구조를 우리는 원셀이라고 불렀고요. 이 원셀의 워드 라인은 게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비트 라인은 드레인 단의 구동 전압을 인가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N모스펫의 IV 특성입니다. 즉 게이트 전압에 따른 출력 전류, 드레인 전류의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모스펫의 특성을 다룰 때 이 특성 곡선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만일 이 N모스펫의 문턱 전압이 1V라면
우리는 이 워드라인에, 즉 게이트단에 1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지만 이 엠모스펫은 턴온 되게 됩니다. 근데 만일 스탠바이 상태, 즉 대기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은 0.1V가 걸려 있다면 이 엠모스펫은 턴 오프, 즉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능, 즉 쓰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셀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엠모스펫이라는 스위치가 턴온 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워드라인에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먼저 인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셀이 연결되어 있는 이 행에 해당하는 워드라인에 우리는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는 것으로부터 라이팅, 정보를 기록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먼저 일어난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워드라인, 게이트 라인에 우리는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 이 경우에는 1.5V를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스위치는 이렇게 턴온 상태,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이 캐패시터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지는 않죠. 이 캐패시터에 전하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캐패시터의 뒷단은 지금 그라운드 0V에 물려 있고요. 이 캐패시터의 전하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터의 양단 간에 이렇게 지금 회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0V고 이 빈 라인 이쪽 끝단에 우리는 양의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빈 라인, 요 셀에 연결되어 있는 빈 라인 쪽에 우리가 구동전압 1.5V를 인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점과 요 캐패시터 양단 간에는 1.5V의 전압차가 걸리게 되고요. 따라서 전류가, 물론 직류 상태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전하가 비로소 요 캐패시터에 저장되게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캐패시터는 1.5V라는 구동전압에 의해서 충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 셀이 1이라는 정보를 기억했다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1이라는 상태를 기억했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셀에 1이라는 정보를 지우고 다시 0이라는 정보, 즉 우리가 정보를 지우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0이라는 정보로 다시 기록을 수정한다고 할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동일하게 게이트에는 1.5V를 인가하게 되면 이 엠모스펫 스위치는 턴온 상태,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요번에는 빈 라인에 0V를 인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빈 라인 단도 0V고요. 우리가 이 빈 라인은 정보 0V에 돌입하게 되겠죠. 반대로 이 캐패시터는 충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 양단 간에는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하는 0V인 빈 라인 쪽으로 흘러서 방전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가 방전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셀의 상태를 0이라는 상태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셀에 기록된 정보를 읽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read 모드가 중요하게 됩니다. 즉 특정 셀에 1이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또는 0이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야겠죠. 자, 이 읽기 모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이 캐패시터에 1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즉 캐패시터는 충전 상태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여기 빈라인 캡이라는 캐패시터라는 새로운 캐패시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빈라인 캐패시턴스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이 빈라인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실제 빈라인들은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매우 조밀한 빈라인들이 이 셀 영역을 촘촘하게 달리게 됩니다. 물론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 과정 중에 소위 숏서킷, 단락을 막기 위해서 절연체로 쌓여져 있고요. 따라서 이 빈라인과 빈라인은 요 사이에서, 빈라인은 인터커넥터니까 도선이죠. 그러니까 전도체라고 할 수 있고, 요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 절연체 또는 유전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에 하나의 캐패시터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생겨나는 캐패시턴스, 이러한 그 캐패시턴스를 기생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페러스틱 캐패시턴스라고 부르죠. 자, 이런 우리가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들다 보면 불가피하게 빈라인과 빈라인의 촘촘한 배열로 인해서 이런 기생 캐패시턴스가 생겨나는데, 이런 기생 캐패시턴스를 회로적으로는 우리는 빈라인 캐패시터가 여기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캐패시턴스를 빈라인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요. CBL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이 빈라인 캐패시터에 전하가 역시 충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1이라는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면 이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캐패시터에도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캐패시터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1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전하가 방전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가 바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읽기 위해서 이 캐패시터, 즉 요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캐패시터가 만일 1이라는 정보를, 즉 충전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위해서 먼저 요 워드라인에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 즉 이 경우는 1.5V를 인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캐패시터에 연결된 MOSFET 스위치는 턴 온 되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빈라인의 한쪽 끝은 그라운드 0V에 물려 있고, 또 캐패시터,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캐패시터도 0V에 물려 있죠. 따라서 요 0V를 기준으로 우리가 빈라인, 이쪽 빈라인 단자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읽는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 지역과 요 그라운드 간에, 양쪽 다 그라운드 아닙니까? 0V 라인 간의 전압차를 우리는 빈라인 전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빈라인 전압은 지금 1이라는 캐패시터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이라는 정보가 기억된 상태에서의 빈라인 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캐패시터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오리지널 캐패시터죠. 이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량이 있을 텐데요.
이 전하량이 합쳐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일종의 병렬 캐패시터가 되고요. 따라서 이 빈라인 이때 전압은 이 빈라인 캐패시터와 오리지널 캐패시터가 만들어내는 두 개의 전하가 상승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전압이 될 겁니다. 캐패시턴스 값도 이 두 개의 캐패시터의 병렬 캐패시턴스가 되죠. 자, 내가 이 수식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말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일 이 엠모스펫에 연결된 오리지널 캐패시터에 정보가 0이 기록되어 있다. 즉 방전 상태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 캐패시터는 아무런 전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지점과 요 0V라는 지점 간의 전압을 읽을 때는 이 캐패시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로지 빈라인 캐패시터가 만든 전압의 양이, 즉 여기에 저장된 전하로 인해서 발생한 캐패시터의 전압 상승분이 빈라인 볼티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때 빈라인 전압을 우리는 VBL0라고 한다면 당연히 1이라는 정보를 기록했을 때, 즉 두 개의 캐패시터가 동시에 전하를 갖고 있을 때 빈라인 전압이 오로지 빈라인 캐패시터만이 전하를 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빈라인 전압, 즉 VBL0보다 크게 될 겁니다. 즉 1이라는 정보를 기록했을 때 빈라인 전압을 VBL1이라고 하고 방전 상태, 즉 캐패시터에 정보가 0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단자에서 읽은 빈라인 전압을 VBL0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VBL1은 VBL0보다 훨씬 큰 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빈라인 쪽에서 회로적으로 전압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셀에 기록된 정보가 1이냐 0이냐를 판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빈라인 캐패시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개략적으로 그린 D램의 구조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게 게이트 라인이고 결국 워드 라인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의 트랜지스터, 또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단면상에 요 STI 트렌치 아이솔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지면의 수평 방향으로, 즉 워드 라인과 90도 방향으로 요 파란색의 빈 라인이 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빈 라인은 굉장히 조밀하고 촘촘하게 이 셀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빈 라인들이 달려가게 되는데요. 이 빈 라인과 빈 라인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빈 라인과 빈 라인 사이에 간격이 작을수록 캐패시턴스 값은 커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조밀한 간격을 갖는 빈 라인과 빈 라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 캐패시턴스 성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 빈 라인과 워드 라인 사이에도 캐패시턴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빈 라인과 이 캐패시터 아닙니까? 캐패시터의 짙은 회색 부분이 상부 전국이에요. 이걸 우리가 플레이트 노드라고 그러는데 이 플레이트 노드와 간에도 절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캐패시턴스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하부 전국을 우리가 스토리지 노드라고 부르죠. 이 스토리지 노드와 빈 라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생 캐패시턴스는 빈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적 회로의 다양한 배선 성분들과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생 캐패시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빈라인 캐패시턴스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성분은 물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만일 오리지널 캐패시터에 방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오로지 빈라인 캐패시턴스만이 빈라인 전압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VBL1은 VBL0보다 통상적으로 훨씬 크게 된다고 얘기했죠. 바로 이런 빈라인 단의 전압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 값 이상이면 우리는 이 특정 주소의 셀은 1이 기억되어 있구나 또는 제로가 기억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만일 이 빈라인 캐패시턴스가 매우 큰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오리지널 캐패시터가 갖는 캐패시턴스 CS 값보다 만일 매우 큰 값을 갖는다면 사실 여기가 충전돼 있으나 방전돼 있으나 전체적인 빈라인 전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양당 간의 전압은 빈라인 캐패시턴스가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다면 1이라는 상태에서의 빈라인 전압이나 0이라는 상태에서의 빈라인 전압이 큰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특정 빈라인의 어느 어드레스에 해당한 셀 지역에 1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또는 0이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에 매우 작은 피처 사이즈를 갖는 D램의 경우는 이 빈라인과 빈라인 사이의 간격이 매우 작아요. 따라서 CBL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특정 값 이상으로 낮추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 또는 그런 구조가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다이나믹의 의미, 우리가 D램이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했죠. D램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이라는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면 캐패시터에는 전하가 이렇게 충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1이라는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 양당 간에는 VCC라는 전압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 MOSFET을 오프 상태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이 캐패시터는 이제 방전될 수가 없죠. 절거를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따라서 이상적으로라면 이 저장된 전하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이 VCC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즉 이러한 정보가 계속 기록되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캐패시터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장돼 있던 전하가 일종의 새는 과정이 즉 리키지가 발생하게 설설 전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우회되는 경로를 통한다든지 캐패시터의 여러 가지 결함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전하가 전류를 만들어내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캐패시터가 점점 방전이 되고 이 캐패시터에 저장돼 있던 전하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하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느 특정 값 이하로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 캐패시터가 충전 상태인지 방전 상태인지를 판별하기 애매모호한 즉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정 시간, 즉 방전이 돼서 이 전압이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게이트를 열어주고 구동 전압을 인가함으로 인해서 캐패시터에 다시 충전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다시 한번 1이라는 정보를 쓴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 캐패시터가 스탠바이 상태에서 누설 전류를 만들므로 인해서 재충전할 만한 상태로 돌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수십 밀리세컨드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이 특정 셀에 우리가 어떤 저장된 정보를 수십 밀리세컨드마다 재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셀에 정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게이트에도 전압을 걸고 구동도 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캐패시터를 충전시키는 이런 과정을 리프레시 과정이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십 밀리세컨드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한 계속 이런 리프레시 과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리프레시가 없는 메모리 소자, 예를 들어서 스태틱 램 같은 경우에 비해서 당연히 전력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램이 어떻게 정보를 쓰고 또 읽게 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D램은 볼레타일 메모리라고 그랬죠. 휘발성 메모리라면 최근에 SSD나 메모리 카드 등등에 많이 사용되는 논볼레타일 메모리, 즉 비휘발성 메모리의 일종인 플래시 메모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